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비정연파와 과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 기능사 과목의 세 과목 중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전기 이론의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아주 고생이 많았고요. 비정연파 교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이고 여러분들이 비정연파는 정연입니다. 정연파가 아닌 것, 비정연파 외에 다른 모양의 주기라는 건 시작하고 다시 또 끝나는 점, 이런 하나 또 주기, 이런 걸 가지는 것을 주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연파도 주기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기를 가진 모든 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연파를 제외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파죠. 사인파를 제외한 모든 모양의 주기를 가진 모든 파형을 정연파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연파 교류의 해석에서 고조파라는 것이 있는데, 고조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잡한 파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연파를 기본 파형이라 한다면, 이 정연파 외의 모든 파형은 고조파라 한다 했으니까 찌그러진 파형도 있을 테고, 이런 구형파도 있을 테고, 삼각파도 있고 파인데, 기본파의 정수배를 주파수를 갖는 파형이다. N 고조파는 기본파의 N배의 주파수를 갖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파가, 이 기본파죠. 이 기본파인데 제2고조파를 합시다. 제2고조파. 고조파를 한다면은 2배의 주파수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2배의 주파수로 가려면은 여기 하나가 있는데 2배의 주파수로 가려면은 하나, 두 개가 있어야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면은 요거는 고로 제2고조파인데 V는 여기 그림을 여기를 최대값을 BM의 2라 하면 순식값 2고조파의 순식값은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다가 최대값을 쓰고, 우리가 저번에 최대값을 이렇게 쓴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여기는 2고조파니까 2오메가 t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면은 Vm의 2고조파의 최대값에 사인의 2오메가 t 이렇게 쓰고, 또 여기 밑에 3고조파도 있네요. 3고조파를 보니까 V3는 여기 이제 요거는 뭐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표시를 하는 거고 3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5고조파를 쓴다. 밑에도 5고조파 있죠? 그럼 이건 세 번째 파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파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표시를 V 최대값을 써주고 사인의 5오메가 t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주파수를 몇 개 갖냐면은 제3고조파는 60 곱하기 2, 제5고조파는 60 곱하기 5, 그럼 5, 6에 300Hz의 주파수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쁜 파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파형인데, 고조파의 발생 원인은 전력, 전자기기 등 다양한 반도체, 전력전환 설비와 전력기기, 변압기나 회전기, 모터가 갑자기 돈다든지, 정상적으로 계속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터가 서 있다가 갑자기 돈다든지, 이런 비선형적 특성,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회로라든지
이런 직률 회로가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비선형적 이런 거죠. 선형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 특성의 영역에서 운전과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고저파를 아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아주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여기서 전력 변환 설비화 그러는데 요즘은 특히 이 고저파가 더 많이 생기는 게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요새는 LED 등을 켜요. LED. 우리 저 전등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 LED 등이 교류를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교류를 뭘로 바꿉니까? 직류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새는 고조파의 발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만. 여기 이제 고조파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의 급수. 이러한 풀이의 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정연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풀이의 급수의 전개는 고조파는 직류분과 어디 있냐면은 직류분 이런 거죠. 직류분과 기본파와 그 다음에 제3고조파 여러 가지 여기서 세 번 일어나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림이 좀 엉성하게 됐네. 하여튼 정연파가 한 번 일어날 때 고조파는 세 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제3고조파, 제5고조파로 나타낸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놓은 것이 풀이의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에 대해서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니까요. 기본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기본파입니다. 기본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때 3고조파는 한 번, 여기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두 번, 또 여기 와서 세 번. 기본파가 한 번 이루어질 때, 여기까지죠. 한 번 이루어질 때 제3고조파는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3고조파라 하고, 5고조파는 여기 그림이 져 있는데 5고조파는 5번 일어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5고조파는 여기 보니까 이걸 5고조파를 했는데, 자, 정연파 한 번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 이게 한 번입니다. 두 번, 여기서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정연파가 한 번 있을 때 안에서 5개의 정연파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있는 것을 해서 보니까 파형이 어떻게 됐나니까 고조파가 기본파 외에 3고조파와 5고조파가 섞여 있으니까 파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형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파형이 된 거죠. 나쁜 파형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본파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고조파는 기본적으로 나쁜 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문제가 하나 있었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78쪽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78쪽 578쪽
578쪽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비사인파 아까 기본 사인파 교류는 일반적으로 정연파고 비사인파 그랬으니까 이거는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는 어떤 것으로 섞여 있는가? 그러면 고조파는 직류분과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파와 사인파입니다. 고조파로 섞여져 있고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이거 시료값은 좀 이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기본파와 고조파와 직류분으로 섞여 있고 삼각파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삼각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91쪽을 가겠습니다. 91쪽. 이런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는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 이거 어렵습니다. 합의 루트를 여기 뭐라 하냐면은 루트를 제곱근입니다. 루트라는 게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은 루트 2는 이런 뜻입니다. 3의 제곱근은 루트 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 보면 1.414다. 루트 3이다 그러면은 1.707이다. 뭐 이렇게 루트를 우리말로 하면 제곱근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게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그러면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 여기 제곱이죠. 다. 제곱의 합의. 더하기니까 합의 무슨 근? 제곱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제가 그래서 글을 써놨습니다. 일식은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 합의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은 직류분의 제곱, 정연파 시료값의 제곱,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에다가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료값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최대값이 VM일 때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 평균값은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평균값은 앞에 있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기본이. 이걸 모르는 분들은 시험에 못 붙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고 이 시료값은 최대값의 70.7%다. 0.707이다. 이건 이거로 0.637이다.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이코로 요거 생각이 납니까? 요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모른다. 그럼 이거 아주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료값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계산할 때 나중에 이게 이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시료값의 90%다. 요거 요 최대값이 VM일 때 시료값, 평균값만 요거까지만 쓰면 안 되고 여기 하나 더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써야죠. 그러니까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니까 자 요건 직류분입니다. 직류분의 제곱. 요거는 정연파 시료값의 루트 2분의
값. 이건 예를 들어서 2고조파 또는 3고조파 할 것 없이 계속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려우시기. 문제를 풀면 더 쉽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08번 하고 498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몇 분이냐면은 18분, 아까 18분 했나요? 498쪽 8번이었네. 8번. 예, 맞췄다. 489쪽. 잘못 갔네. 498쪽. 489쪽. 489쪽. 예, 8번입니다. 8번.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전류 I는 3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의 3 오메가 t.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직류고 이건 직류분입니다. 이건 사인 오메가 t니까 정연파고 사인파입니다. 정연파이고 여기는 3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제3고조파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시료값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시료값은 어떻게 써요? 직류분은 시료값은 루트 직류분의 시료값 제곱 더하기 이 정연파의 요 파입니다. 정연파의 시료값은 요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0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제3고조파의 최대값은 여기 있네. 5 루트 2. 그러니까 이것도 루트 2의 5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요건 이코로 맞줄이면 하니까 10의 제곱.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하니까 3 플러스 10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요것도 맞줄이면 하니까 5의 제곱이다. 이거요 계산기로 푸는 겁니다. 계산기로. 그렇죠? 우리가 계산기가 요 밑에 풀어져 있는지 제가 좀 여기 계산기에 마침 다 풀어져 있네요. 요건 이거로 계산기로 푸니까 루트 누르고 3의 x의 제곱 플러스 10의 x의 제곱 플러스 5의 x의 제곱은 루트 314 나오는데 st 그러니까 정수로 하니까 11.57 나옵니다. 이거 계산기로 나는 이 식은 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못해.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도 9 플러스 10이니까 100 플러스 5 25 그러니까 루트 여기니까 125니까 134 이거 한참 계산해야죠. 이거 안 됩니다. 2020년 1회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도 약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8개 내지 10개가 나왔습니다. 6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계산 문제는 포기하고 안 할래. 이런 분들은요. 이 시험 합격 못합니다. 못하니까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못한다는 뜻은 10명 중에 1명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10명을 보면은
계산기를 사용하면은 계산기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예를 들어서 6명 맞을 합격할 사람이 이거 한 명뿐이 합격 못하는 건 이거 합격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꼭 계산기를 사용해서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보면은 조금 어떤 사람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꾸로 계산기를 갖고 와요. 우리 젊은 분들이 계산기를 안 갖고 와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는 이 시험 내는 사람이 이거 알기 쉽게만 해놨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살펴보면은 요게 3이고 요게 최대값이 10루트에는 요거 루트 2로 나누면은 맞줄임 맞춤하니까 10이고 요거 루트 2로 나누면은 맞줄임 맞춤하니까 5고 그러니까 여기는 3 여기는 10 요거는 5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시료값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을 이렇게 풀게 해놨어요. 루트 2를 붙여놔가지고 여기다 루트 2를 붙여서 풀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푼 것보다 이게 더 낫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 앞에 있는 요거의 시료값은 그죠? 루트 2분의 최대값이잖아요. 이게 최대값이니까 10 루트 2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몇 쪽을 가냐면은 아까 우리가 91쪽이었습니다. 9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91쪽.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하나 펴고 외형률이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가끔 나옵니다. 외형률 찌그러짐 정도입니다. 비정연파에서 기본파에 비한 파형의 찌그러짐 정도인데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각 고조파의 시료값 기본파를 놓고 밑에 시료값입니다. 예, 기본파의 시료값에 루트 이렇게 나눴다. 예,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연파의 파고용 및 파형률이 나왔는데 사실 저 앞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파형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뒤로 놔뒀습니다. 파고율은 한번 읽어봅시다. 파고율은 파형의 날카로움에 대한 정도의 비율 최대값이 어느 정도의 영향률의 비율이고 파형률은 파형에 포함된 출렁이는 성분의 비율인데 파고율과 파형 이거 식을 외우게 됩니다.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식을 외워야죠. 파고율, 파형률도 이 식을 외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파고율이고 이 순서가 씁니다. 파형률인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파형률을 먼저 쓰고 파고율을 쓰는 게 맞는가?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시옷으로 가잖아요. 기역을 먼저 쓰는 겁니다. 여기 기역을 먼저 쓴다는 걸 하고 이식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기역을 먼저 쓰고 그 다음 히읗은 맨 끝이니까 파고연을 쓰고 그리고 높을 꽂자잖아 이게. 값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제일 큰 게 무슨 값입니까? 최대값이 가장 크죠. 파형에서 최대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고 시료값 한 번 더 써주고 가운데 있는 거니까 시료값 더 써주고 제일 마지막 것 무슨 값입니까? 평균값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1.414 이거 얼마 루트 2죠. 루트 2는 1.414입니다. 루트 2 이건 1111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냥 외워도 괜찮습니다. 1.414 뭐 루트니까 1.414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예요? 1.111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를 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거를 외우는 것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파고유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기역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희역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파형에서 가장 높은 값,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여러분들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375쪽 문제 375쪽 한번 볼까요? 375쪽 375쪽 16번입니다. 16번 맨 밑에는 뭐네요? 여기 나왔네. 교류에서의 파형률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파고율과 파형률을 쓰고 위에서부터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 이렇게 기역부터 쓰고 시역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파형률이니까 평균값분의 시력값이다. 어디 있어요? 평균값분의 시력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력값이다. 그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파고율, 파형률만 쓰면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기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빨리 나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번에는 91쪽 이제 91쪽 과도현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18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죠. 네. 18년 동안 대통령 하는 나라가 어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박정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있는 총리가 최규하였습니다. 최규하.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거를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자기가 뺏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요 대통령이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 임시로 있었던 이 최규하 대통령은 무슨 정부냐면 과도 정부입니다. 과도 정부. 정부긴 정부인데 정상적으로 넘어가기 전의 정부다. 그래서 과도 정부입니다. 과도 현상은 정상 상태로 오기 전의 현상.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L과 C를 포함한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 작용에 의한 순간적인 과동에서 정상 상태에 이르는 동안의 현상이다. 해가지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좀 넘어갔습니다. 정상 상태라는 거는 일정한 값에 도달한 거고 과도 상태는 또 뭐 설명하고 시정수 정상 상태 몇 프로입니까? 63.2%에 이르는 시간이다. 자, 우리가 한번 회로를 한번 보면요. 요 앞에 부분이 직류입니다. 직류입니다. 직류. 교류는 해석하기가 이렇게 해석은 아니고 직류일 때의 현상입니다. 과도 현상이. 왜 그러냐면은 교류일 때는 이게만 교류다. 그러면 기전력도 들어가고 얘서 220V다. 그
다음에 주파수 F가 들어가니까 F는 60Hz가 있다. 그러면 60Hz가 있으니까 C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C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C의 값에 따라 가지고 XC로 고쳐지고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건 이코로 2파이 FC분의 1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 단위가 옴이니까. 그래서 R과 XC의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우리 교류회로에서는. 직류는 안 그렇습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여기에 스위치를 열어놨죠. 스위치를 열어놨는데 전기를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탁 닫는 순간 이 스위치가 닫았습니다. 스위치 닫는 순간 플러스에서 전기가 쭉 흘러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가 여기 땅땅땅땅 전화가 충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거 다음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뒤에다가 표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콘덴서는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정상 상태고 스위치가 정상 상태가 될 때가 척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여기 콘덴서로 표시할 때까지의 충전이 될 때까지의 현상은 과도 현상. 요거는 정상 상태. 이렇게 요때까지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 됐죠? 콘덴서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오픈입니다. OPEN. 오픈될 때의 정상 상태고 아예 다 하겠습니다. 다시 뒤에 코일이 있는데 코일은 자 이런 겁니다.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있는 회로에 직류 성분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가하면요.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스위치가 딱 닫히는 순간 여기 코일도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랬잖아요. 충전되는 에너지 E는 얼마죠? 충전되는 에너지 E는 2분의 1 Li 자승, 단위는 줄.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 E는 이코로 2분의 1 CV 자승.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탁 되면은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충전이 된다면은 이 회로는 저항 R가 있고 여기 L 부분은요. L 부분은 쇼트가 돼버려요. 이렇게 SHORT 쇼트가 돼버려요. 이게 직류 성분입니다. 교류는 아닙니다. 직류 성분에서는 콘덴서는 오픈, 코일은 쇼트가 되는데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요 정상 상태로 오기 전까지의 현상, 과도 현상. 됐죠? 교류는 안 그렇습니다. 교류 이게만 교류면은 다시 코일을 뭘로 고쳐요? XL 성분으로 고쳐가지고 오메가 L 이코로 2파이 FC L 해가지고 단위가 옴으로 붙여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교류라고 그런다면은. 근데 직류는 안 그렇습니다. 직류는 코일 성분은 쇼트. 정상 상태가 쇼트. 콘덴서는 오픈이 되는 게 정상 상태다. 이러한 스위치를 딱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건 뭐 0점 몇 초, 뭐 0점 몇 초 이런 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2초, 3초, 뭐 1분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순간적인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현상, 과도 현상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뭐 다른 이거 이 도면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스위치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스위치가 딱 닫히는 순간 충전이 돼가지고 샥 이렇게 흐르면서 충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픈되니까 이게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류가 못 흐르죠. 전류가 이게 전류의 그래프입니다. 전류가 얼마가 됩니까? 전류가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전류가 0이 된 것은 스위치를 닫은 후 콘덴서가 충전되면 직류열에서는 콘덴서가 전류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되었기 때문에 오픈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방이라는 게 오픈이라는 걸 뜻하고 이럴 때 충전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콘덴서 전압은 여기를 잰다. 그러면 이 전압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시정수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정수는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수. 됐습니까? 시정수라는 거는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함수. t는 이꼬로 rc 캐패시턴스와 저항을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상 RC 직렬회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R하고 아까 했죠? R하고 C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직류회로를 가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은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플러스 전화가 와서 여기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가 여기 충전이 되는데 충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직류회로가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오픈이 된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되는 이렇게 시간이 t는 이코로 CR로 된다. 저항값이 크고 C의 값이 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뭐 1분, 2분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0.01초 걸린다는 것이 0.03초를 걸린다든지 0.05초를 걸린다든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시정수로 한다. 그냥이면 안 외워지죠. 무슨 말인지를 알고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함수. 됐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RL 과도 현상은 아까 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거는 스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코일에 충전되는 에너지 E는 이코로 2분의 1 Li 자승이 되고 충전이 되자마자 어떤 상태로 바뀌나니까 이제 스위치가 닫힌 걸 얘기합니다. 스위치가 닫혔을 때 저항 성분은 있고 코일이 있던 부분은 쇼트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고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시정수라 하고 코일에서의 시정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정수 똑같은 말입니다. 시상수 C는 R분의 L이다. 콘덴서에서는 시정수 T는 이코로 CR 또는 RC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R분의 L이고 여기는 T는 CR이다. 요 정도만 여기 있네. 여기 다시 한번 써놨는데 좋습니다. 여기 시상수에 대한 것이니까 요것만 암기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뜻만 알고 그렇다 하면은 이거를 왜 이런 거를 공부하느냐.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게 교류잖아요. 교류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자 여기 옆에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은 발전소는 전부 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부터 수력, 뭐 거의 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해안에와 남해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터빈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하고 연료를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바닷가가 제일 좋습니다. 바닷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갔어요? 넘어갔어요. 또 설명.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서울이죠.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 인구 1000만. 그 다음에 경기도 인구죠. 경기도 1000만. 여기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 공단이 있죠. 인천. 인천이 뭐 300만. 이렇게 서울, 여기 우리나라 전 인구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 몇백만이라면은 인구의 반이 여기 다 모였으니까 전기를 전부 다, 여기 뭐 울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기는 서울과 경기도로 옵니다. 그러면 송전선을 통해서 오는데, 송전선을 통해서 선이 오는데, 송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송전선에 이 먼 거리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 오다 보면은 송전선에 저항 성분도 있고 코일 성분도 있고 또 선과 선 간에 콘덴서 정정력, 눈에는 안 보이죠. 또 선과 대지 간에 있는 정정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전기를 제일 잘 통하는 뭡니까? 은을 쓰던지, 은, 네. 근데 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리를 쓰든지 또는 알루미늄을 쓰든지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고유 저항이 작은 재료를, 근데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이것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송전선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을 쓰는데 이 알루미늄을 쓰는 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 성분은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콘덴서 성분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에다가 발전기에서 나오는 교류를 뭘로 바꿉니까? 직류로 바꿔주자 이게. 직류 송전을 하자 이게요. 그럼 직류 송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아까 직류 송전을 하면은 콘덴서 성분은 DC에서 DC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항 성분과 콘덴서, 무슨 콘덴서 성분이 어떻게 됐어요? 오픈된다 그랬잖아 이게. 저항 성분과 오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된다는 뜻이에요. 오픈된다는 뜻은 콘덴서 성분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콘덴서 성분이 다 없어지고 코일 성분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코일 성분은 쇼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코일 성분은 회로가 어떤 저항이 있고 코일 성분이 있으면은 이 직류전압을 가하면은 이건 쇼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정상 상태가. 그러니까 이 코일 성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던 코일 성분이나 선과 선 간의 콘덴서 성분, 선과 대지 간의 콘덴서 성분, 이런 것이 다 없어지니까 전력 손실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C를 DC로 바꾸고 집에 가까이 오면은 다시 DC를 쓸 수 있는 거는 DC를 쓰고 AC를 쓸 수 있는 거는 AC로 다시 변화시켜 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DC 송전하고 있습니다. 네, DC 송전을 일부분 구간에서 DC 송전하고 있는데 뭘 없애주기 위한 것이냐? 코일과 콘덴서 성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DC 송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역, 무슨 영역입니까? 과도 현상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러한 영역을 과도 현상이라 하고, 우리는 과도 현상에서는 아까 시정수가 뭐랬죠? 잊어버렸어. 시정수는 정상 상태로 오는 시간에 대한 함수. 예를 들어서 저항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항과 콘덴서일 때에는 시정수 T는 시간입니다. 시간. 정상 상태로 들어오는 시간에 대한 함수는 T는 이꼬로 얼마 써요? RC. 이건 세크입니다. 세컨드. 그리고 또 코일일 때는 여기 코일일 때는 어떻게 된다랬어요? 저항과 코일일 때는 얼마나 했어요? R분의 L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거는 뭐 이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여기 R분의 L이라고 해가지고 세컨드 T는 있고 이렇게만 이 과정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아까 시정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맨 나중에 여기 직류 성분이 있을 때 RC와 RL 직렬을 해서 직류전을 가라면 C와 L에 충전이 일어나고 충전이 끝나면은 C는 콘덴서는 오픈, 코일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쇼트가 되고 이 과정까지의 현상이 과도 현상이다. 하나 더 한번 더 해볼까요? 시정수 T는 얼마야? RC잖아 그냥. 여기 여기 RC나 똑같네요. 세컨드. 여기는 시정수 정상 상태로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로 오는 때는 R분의 L 세크가 된다. 이렇게만 공부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하고 또 공부를 뭐 전기 전공을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전기 과목 중 세 과목 중 마지막 단원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